사고 20분 전인 8시 30분경 서거차도 레이더는 세월호를 계속 감시했다. 이 레이더 기록은 진도관제 세타의 저장 장치 2개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자료는 세월호 침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였다. 왜냐하면 레이더는 AIS 정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가 발신하는 GPS 정보는 단지 배의 안테나 위치만을 알려준다. 그러나 레이더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배의 형태와 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레이더가 전파를 쏘았을 때 배가 옆면을 보이고 있다면 반사하는 전파의 양이 많아 이렇게 길쭉하게 기록된다. 그런데 배가 수직 방향으로 달리면 레이더가 찍은 영상에는 좁은 폭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 배의 형태와 방향의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안전심판원은 진도의 조사관을 급파해 레이더 영상을 포함한 관제 자료를 수집했다. 이튿날 구성된 검경 합수부도 모든 항적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원에도 가져가졌고 검경 합성 수사본부에도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사고 다음 날부터 레이더 자료를 통해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럼 정부는 레이더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까? 8시 48분 13초 세월호가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서거차도 레이더를 등지고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전파가 반사된 노란색 형체의 폭이 좁다. 이제 제주도를 가려면 사도만 살짝 우회전하면 된다. 그런데 수상한 좌회전을 한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가파른 우회전에 돌입한다. 세월호가 급회전을 하면서 전파를 많이 반사하자 노란색 형체는 길쭉하게 변한다. 8시 50분 33초 시연이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다. 배가 급회전하면서 서거차도 쪽을 향하자 노란 형체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그리고 180도 가까이 회전하자 다시 더욱 크고 길쭉해진다. 이런 대회전은 무려 4분간이나 전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 후 이런 사실을 감추고 싶은 듯 누군가가 방향타를 슬그머니 중립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레이더는 진실을 전부 기록했다. 이제 세월호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주머니에 손을 꼽고 조사실에 들어가도 결백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걸까? 4월 21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레이더 기록은 빼고 36초 누락 구간이 있는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항적은 세월호 선원들에게 매우 유리했다. 레이더가 기록한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분명히 AIS 좌표는 배에 달린 안테나 위치를 말하는데 레이더가 기록한 세월호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세월호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할 때쯤엔 편차가 훨씬 커진다. 이 때문에 AIS 좌표들만 보면 세월호가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갑자기 안테나가 배를 가로질러서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리고 배가 약 180도를 날카롭게 우회전하자 신기하게도 AIS 좌표들은 세월호가 병풍도 쪽을 바라보며 표류한 것처럼 찍힌다. 이 영상을 분석한 레이더 전문가에 따르면 AIS와 레이더의 편차가 발생해도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불규칙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한다. 특히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볼 경우의 안테나 위치에 딱 맞춰서 AIS 좌표들이 찍힌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다. 쉽게 말해 누군가 AIS 정보를 조작해야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잘못된 AIS 항적을 기초로 선원 15명을 재빨리 기소해버렸다. 이후 재판에서 침몰 원인은 조타수의 실수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바로 이때 한 여자가 등장했다. 귀여운 미소. 청순함으로 남학생들을 설레게 했던 그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카리스마만 남은 심의원은 해경의 레이더 영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경은 순순히 제출했다. 드디어 정부 AIS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일까? 사고 당일 진도 VTS의 관제사들이 보고 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갑자기 병풍도를 향해서 배가 급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레이더 정보가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원래 서거차도 레이더는 평균 3초에 한 번씩 세월호의 위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해경은 20초에 한 번씩만 데이터가 나타나는 이빨 빠진 자료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형태가 변하면서 급회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AIS 항적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선원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갔다. 그러나 이번엔 가족들이 나섰다. 법원을 통해서 관제 영상 데이터를 받자 이걸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방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방문 일주일 전 묘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동영상 변환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 돌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해양심판원이 복원에 사용했다는 레이더 영상이 전격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상은 매우 수상했다. AIS에 누락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레이더에도 누락 구간이 존재했던 것이다. 당시 서거차도 레이더는 고장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복원해온 영상을 분석해봤다. 역시 똑같은 누락 구간이 존재했다. 너무 이상해서 이번에는 해경이 심의원에게 제출했던 영상과 대조해봤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기엔 누락 구간이 없었다. 원본은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한단 말인가? 혹시 누군가 정부의 항적을 보호하려고 레이더 영상을 조작해서 가족들에게 준 건 아닐까? 가족들은 부산의 담당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VLR이라고 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쉽게 말해 원본은 하나가 맞는데 저장 장치가 두 개라서 영상이 두 종류라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영상을 레이더 전문가에게 보여줬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레이더 누락 구간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누락 구간이 발생한 시간대가 AIS 누락 구간과 거의 겹쳤던 것이다. 이런 우연의 반복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로또에 10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다. 왜냐하면 레이더와 AIS는 서로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별개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별개의 기계들에서 같은 시점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난단 말인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세월호가 누락 구간을 지났을 때 위아래로 배의 영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것은 수백 미터 떨어진 위치에 세월호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정보다. 이 정보가 맞다면 세월호는 분신술을 쓴 것이다. 이런 신기한 현상은 누군가 누락 구간을 만드는 조작을 하다가 실수한 거라는 해석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결국 가족들이 받은 것은 누군가 미리 조작해둔 자료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누락 구간 이후의 레이더 정보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병풍도를 등지며 대회전을 했다는 진실은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침몰 원인을 조타 실수로 확정해버렸다. 이어서 법원도 검찰의 판단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